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전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함경도시 명태깍두기 동영상을 제가 올렸죠. 처음 만드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좋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 올린 이유는 북쪽 사람들은 정말 거지같이 못 사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요리 잘하다 나니까 또 이게 남한에 와서도 또 자격증들 많이 땄죠. 한식, 어린이 요리 뭐 해서 자격증 많이 땄습니다. 요리 자격증들을요. 요리를 잘하다 나니까 우리 주변 분들한테 자주 이렇게 음식을 해서 대접합니다. 북쪽 음식이죠. 대체로 다. 그러면 그 우리 주변 분들이 그러죠. 아니, 북한 사람들은 못 산다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만 해먹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태깍두기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북한의 대표적인 겨울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사는 사람만이 먹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 남한의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도 먹어보시고 정말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그저 거지처럼 산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 제가 그런 방송 올렸던 거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의 길거리 음식들 그리고 철마다 먹는 그런 그 음식들에 대해서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당신이 날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오늘 기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북한에서 그 당중앙인의 8기 4차 전원회가 있었죠. 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늘 그렇죠,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뭐 어쨌다 하면 그걸 또 앉아서 북한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나서서 또 뭐 분석을 하고 자기 그 의사를 뭐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전원회의 결정 내용 중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내용만 다뤄보겠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제가. 너무 분량이 방대해서요. 김정은 총비서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를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분석하는 거죠. 김정은 총비서가 보고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농업 생산 발전에서 기본은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민들이 식생활을 쌀밥과 빵으로 바꾸겠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의 알곡 생산 구조는 어떻게 되었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밭에서는 옥수수를 기본으로 생산했었습니다. 오래전에 김일성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냉이는 박곡식이 왕이다. 근데 벼는 논에서 자라는 작물이고 또 밀은 밭에서 자라는 작물 아닙니까? 결국 김정은 총비서는 강냉이 위주였던 밭농사를 밀농사 위주로 바꾸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인민들이 식생활을 쌀밥과 빵으로 바꾸겠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이런 구상이 실현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북한을 잘 아는 또 이 홍강철 씨가 또 나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김정은 총비서의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짓자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농경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수학 품종, 즉 종자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자게 되면 농기가 있어야 되고 또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비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사는 농경지, 농기계, 농기계에 사용할 기름, 물, 비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1958년이죠. 그때 압록강 하구에 있던 비단섬 간석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도군이라고도 부르고 비단섬이라고도 부릅니다. 황군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간석지 개간 사업 놓고 북에서는 대자연 개조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북한에서는 대자연 개조의 첫 사업으로 뭘 꼽냐? 보통관 개수공사가 꼽습니다. 보통관 개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193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연인은 300만 명 동원해서 9년 동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못했거든요. 그랬던 걸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5월 12일에 김일성 주석이
보통은 개수공사의 첫 삽을 뜹니다. 그때로부터 55일 만에 끝을 내거든요. 그만큼 해방된 세조국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열의가 높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후에 비단섬 간석지 개간을 진행했고 63년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이 조선 사람은 조선의 자연을 이용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자연 개조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76년 10월에 당중앙위원회 5기 12차 전원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뭘 밝히냐면 자연 개조 5대 방침이라는 걸 밝힙니다. 5대 방침이라는 걸. 여기는 뭐에 속하냐면 밭관계 완성, 그리고 또 다락밭 건설, 토지 정리와 토지 개량 사업, 치산 시수 사업, 간석지 개간 이렇게 속합니다. 그리고 81년 10월에 당중앙위원회 6기 4차 전원회가 열리게 되죠. 여기에서 30만 정도의 간석지를 개간할 때 대한 자연개조 사업 결정을 합니다. 이때 4대 자연개조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결정한 걸 보고 여기에 30만 정도의 간석지 개간이 속하는 겁니다. 근데 간석지는 서해안 지구에서 다 하거든요. 서해안 지구. 서해안 지구가 물이, 밀물과 썰물이 있고 물이 얕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죠. 서해안이 어떤 도들이 속해 있냐면 평안 남북도, 그리고 남포시, 그리고 항해 남북도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석지 개간하는 것도 평안북도에서 몇만 정도, 평안남도에서 몇만 정도, 남포시에서 몇만 정도, 항해남도에서 몇만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안북도에서는 11만 7천 정도, 평안남도에서는 10만 5,600 정도, 항해남도 지역에서 7만 9,650 정도 이런 간석지를 개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의 크고 작은 간석지 개간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94년도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석지 사업이 주춤하게 되죠. 그런데 98년 5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어디로 가냐면 최전방 시찰을 나가다가 강원도 창도군에서 올망졸망한 이런 떼기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거 보고 토지 정리할 결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설계를 지시합니다. 설계 완성되게 되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맡기냐 그걸. 강건종합군관학교에 맡깁니다. 야, 강건종합군관학교가 강원도 창도군에 가서 토지 정리를 이 설계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지시를 내는 거죠. 그 강건종합군관학교는 제가 졸업한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또 전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갔습니다. 가서 했죠. 토지 정리를. 토지 정리란 겨울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을까지 딱 끝나자마자 토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학교 교장이 신명수 상장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가서 그 강원도 창도군 토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 항해남북도, 함경남북도의 거의 모든 논들이 토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논들을 규격화한 겁니다. 바둑판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둑판처럼. 그렇게 토지 정리가 끝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엔 간석지 개간의 눈길을 노리는 겁니다. 최근에 완공된 가장 대표적인 간석지들은 대계도 간석지, 홍건도 간석지, 용매도 간석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계도 간석지는 압록강 하구지구 간석지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평안북도 염주군 다사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차도, 소윤동도, 대계도, 소계도, 철산반도까지 제방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96년까지 내부망 공사가 완료됐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뭐 일어납니까? 서해안에 해일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인민군이 동원돼서 또 피해복구를 냈죠. 팔군단이 동원돼서. 토지 정리가 끝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다음엔 제일 먼저 어디를 가나? 대계도 간석지 공사 현장을 현지 시찰합니다. 그리고 간석지 건설에 불도 붙이는 거죠. 간석지 건설을 국가대상 건설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당, 전국, 전군을 동원하는 거죠. 2010년도에 대계도 간석지 매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계도 간석지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의도의 10배에 달합니다. 세종시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홍건도 간석지는 평안북도 선천군 홍건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림군 안산리까지 약 12km의 지방을 건설하죠. 그렇게 하고 간석지 개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홍건도 간석지 건설은 이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계도, 홍건도, 그리고 곽산군으로 이어지는 이런 간석지 개간 사업이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 홍건도 간석지 건설도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매도 간석지는
황해남도 해주만 지구 사업에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황해남도 청담군 용매도 일대에 총 80km 방조제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매도 간석지 건설도 작년도에 끝났더라고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식량 증산을 위해서 토지 정리 사업, 간석지 개간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정리를 하고 간석지를 건설하자고 하게 되면 자동차, 굴착기, 불도저 같은 이런 기계 수단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죠.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 수단들이 쓸 기름이 경제제 대상이었던 거죠. 기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북에서 다 만드는 거거든요. 북에서는. 그런데 기름이 없으니까 자연개조 사업을 마음대로 벌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하는 거죠. 토지 정리를 끝내고 간석지 건설에 달라붙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30만 정도의 간석지 건설을 끝낸다면, 그리고 또 간석지들이 토양을 중화시키는 이런 작업까지 끝내서 정보당 5톤씩만 알곡을 생산해도 간석지에서만 나오는 알곡만 해도 150만 톤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것처럼 인민들이 밥상을 옥수수에서 쌀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생각으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